지역과 독점 음원은 물론 다채로운 콜라보레이션 이벤트가 가득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결속한 유즈원을 정식 오픈해서 운영 중에 계십니다. 또한 대표님은 지난해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장관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심서림 대표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뮤즐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심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행사를 가나 제가 막내라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23살입니다. 23살에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다른 모든 팀원분들이랑 함께 20대 초반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만든 자료라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저희랑 나이가 맞는 20대 초반 중반의 이제 창업자들에게 좀 맞춰놓은 자료들이라서 좀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뮤즐리에서는 서브컬처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 또는 일본 게임에서 나왔던 음원들을 정식으로 수입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통하고 수입한 음원들을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선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6만 건 정도의 음원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개인 취향을 분석해서 추천하는 맞춤형의 큐레이션 기능도 들어가 있으며 이제 반응형 웹프로 등장이 되어 있어서 PC와 스마트폰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좀 저렴한 음질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하이레조라는 고음질 음원 표준 규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이제 서브컬처 영역에서 최다의 컨텐츠를 보유한 국내 대표 스트리밍 플랫폼이고요. 16만 7천 곡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샌드박스나 벅스, 이제 포니캐니언 코리아,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반다이 남코 같은 큰 대기업들이랑 계약을 완료를 해서 멜론박스, 지미 등의 주류 데이터들을 이제 확보하는 서브컬처 대규모 음원들로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참여하는 기능과 만족감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이제 신규 기능 개발 중에서는 주변인들이 듣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 기능들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매된 음원들을 이제 저희가 유통 계약을 체결을 해서 유통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는 VP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일본으로 우회를 해서 들어야 되는 음원들을 현재 국내에서 그러한 VPN 작업이 필요 없이 국내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이용자들의 중심에 맞게 UX가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론 월장 용지를 통해서 수익을 늘려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안에 사용되는 인앱 광고나 이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다음에 부가사업적인 음원 제작이나 도서 출판 같은 이런 것들로 신규 수익 채널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뛰어난 비즈니스 역량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디지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저작권적으로 이제 불법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뮤즐리는 독자 개발한 DRM 시스템을 바탕으로 음원 유출에 대한 권리 침해 위협을 예방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특허를 등록을 하여서 현재 등록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음원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음원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러한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외 투자 유치 또한 있었는데요. 1차 프로젝트 펀딩에서는 190% 달성률을 달성하였고 2021년 9월달에 시드 라운드를 첫 번째로 1억 원을 받았고 2021년 11월에 2차 프로젝트 MVP 테스트 완료 프로젝트 펀딩을 하여서 달성률 524%를 달성을 하였고
이제 2022년 4월달에 이제 시리즈만처스에서 받았던 그 브릿지로 저희가 투자금 1억 원을 총 2억을 받았습니다. 펀딩 응원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평소에 서브컬처 응원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부르는 커버송이라는 걸 자주 들었었는데 매번 유튜브에 접속해서 듣는 것도 번거롭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자고 하니 10,000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좀 부담이 드는 것도 있었다가 또한 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음원들을 들어오지 않아서 이러한 음원들을 듣기가 불편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여러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하여서 커버송들을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하였고 추가적으로 뭐 서브컬처 음원이 준비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서브컬처 음원들이 계속 업데이트된다고 하는 점들이 계속 장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은 브랜드 인지도 형성을 위해서 홈 프로젝트 또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브컬처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기 게임인 애니메이션의 기존 팬등을 유인하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이벤트 타겟 마케팅 또한 진행을 하여서 트위터에서 도어 데이트, 관련 정보나 실시간 업로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티스토리에서는 기술 정보나 업데이트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콜라보레이션 관련 영상 또는 저희가 제작하는 음원들의 영상들을 직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브컬처 출판 및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계를 하여서 잠재 고객을 지속 유치하고 소비를 추가로 유도하는 시너지 효과 또한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뮤즐리는 2020년 12월 23일 날 출범을 했고요. 사실 뮤즐리가 2017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6년이고요. 2016년에 저희가 모여크라는 커뮤니티를 하나를 만들어 냈었어요. 이때 모였던 멤버들이 전부 다 이제 성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쭉쭉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내부적인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이제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이 페이지에 들어갈 싸이월드처럼 이 페이지에 들어갈 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8년도에 뮤즐리 창업 기획팀을 구성을 해서 단체명을 정정을 하고 이제 비영리 단체를 등록을 하게 됐어요. 비영리 단체를 등록한 후에 이제 저작권 커뮤니티 모여크라는 서비스를 개시를 하였고 2020년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여서 대구대학교 창업 동아리에 선정이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2020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면서 주식회사 뮤즐리라는 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뮤즐리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꾸준한 성장세를 그리면서 2021년에는 K-테크 스타트업 기술사업학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디어령 관련 특허 출원까지 완료가 되었으며 2021년 11월 달에는 클러치 지스타 리그에서 중소기업부 벤처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창업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느껴졌고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 시점, 즉 고등학교 때의 저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준비하기 어려웠는지 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스타트업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돈이었는데 의외로 운전자금 초반에 덜 필요한 게 운전자금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왜냐? 우리 아이템이 좋으면은 VC 또는 이제 기술 사업과 경진대회나 기타 등등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서브컬처라는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운전자금과 사업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저희는 예비 창업 패키지도 겪었고 초창업 패키지도 겪었고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도 겪을 예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돈은 초반에 덜 필요한 것이 된 거예요. 초반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이런 창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라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토대로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하니까 돈이 굉장히 초반에 덜 필요해서 이래도 창업이 되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가장 급하면서 필요한 것, 군문제가 문제였습니다. 왜냐? 대표자를 선임하려 하려고 하니까 다들 군대를 안 갔다 온 거예요. 다들 군대를 안 갔다 오고 군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군대를 면제받기는 조금 아직 애매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표자를 누구로 해야 되지라는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를 누구로 할까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군문제가 사라졌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12시간 찬스 쪽에서 투자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대표자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투자를 해도 괜찮은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대표자 리스크를 걸었다는 게 후일담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아무래도 군문제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친구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군대부터 갔다 와라. 생각은 나중에 하고 군대부터 갔다 와서 너희들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급하면서 필요한 게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팀들과 훌륭한 대표의 처세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초기에는 아이템이 있으나 많아요. 아이템의 실물이 있던지 말던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그 아이템이 얼마만큼의 그 베네핏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가 얼마만큼 처세술을 잘하는지 말을 얼마만큼 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고 하지만 저희 이제 이쪽 서브컬처 업계 쪽이나 스타트업 쪽 이제 20대 30대들이 10대 20대 30대들이 이제 투자를 받는 그런 시장에서는 한마디가 천냥 투자를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템과 실용적인 아이템이 겹쳐지면 굉장히 좋은데 혁신적인 아이템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스피커 물배송의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인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지만 혁신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스피커에 물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막 풀고 있는 것보다 저 어플리케이션 사이트 딱 들어가서 버튼만 눌러주면 스피커에서 물이 자동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유럽에서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 생존이 좀 강한 스타트업 생존이 하기에 좀 편한 나라가 아무튼 그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사이트 하나, 이 스피커 물배줄 사이트 하나로 투자를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정도를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템과 실용적인 아이템이 겹치면은 이제 얼마만큼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의 아이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데 막막한 것들이 이제 돈이 없어 그래서 막막해요. 오늘 월급 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였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전부 무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4대 보험만 저희가 내는 걸로 하고 전부 무급으로 처리를 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무급으로 일하되 수익이 나오면은 그거를 나눠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때의 고등학생 신분이라는 거를 무기로 삼고 뭔가를 하나를 실수하더라도 저희는 이거를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을 무기로 삼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창업을 진행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딱 준비를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저희 방학 때 겨울방학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어머니 아버지 저 사업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그날부터 이제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인감도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원 사무실 무상사용 승낙서 등등 서류만 해도 한 3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사실 원래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몇몇 업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인 사업자가 아니면은 법인 계약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 아무래도 저희는 일본이랑 다이렉트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 회사가 아니면 일본에서 보는 차별적인 시선이 있다라고 들어서 저희는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할 때 굉장히 많은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모든 거를 변리사나 변호사를 키우지 않고 저희가 직접 다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법인 정관 작성도 제가 직접 하고 법인 설립 목적도 제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뭐 자본금 준비하는 것도 저희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뭐 비트코인 조금씩 모아놨던 그런 것들 다 청산해가지고 자본금도 준비하고 세무사 회계사무실 전화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곳 구해주고 막 그러다가 사실 저희 법인 설립 목적 정할 때 막 여러 가지를 쫙 잡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지 그때 딱 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 뮤직 거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 뮤직 정관을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도저히 저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법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법무사님이 이거는 사업 규모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까지 다 예상을 해서 정리는 게 훨씬 낫다. 정관을 바꾸면 돈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카카오 뮤직이랑 저희랑 포지션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카카오 뮤직과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 유한 회사를 할까 주식회사를 하려고 할까라고 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협동조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사 앞서 말씀드렸던 CBG벤처스가 딱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밀어줄게 라고 딱 하시길래 저희는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회사를 바로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서야 말하는데 저때 주식회사 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있다 말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빨리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빨리 받아가지고 지금 투자를 받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당시에 투자를 10억 밸류에이션에 1억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프리나 또는 브릿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50억 밸류에서 80억 밸류를 올라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10억 밸류에이션에서 받았던 거에서 5배나 8배 사이를 받게 되는 건데 투자사에서 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본다고 바로 받을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한 30억 밸류에이션 정도의 크기가 됐었을 때 투자를 받았으면은 지금 브릿지를 받기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후보에서 당장 받는 건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크게 실수한 게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법인카드를 잘못 썼습니다. 일단은 회사 사무실을 못 정한 것도 있었는데 법인카드로 일단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법인카드로 쓰다가 저희가 회계 사무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그 대표님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용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다 뱉어냈습니다. 공부를 할 걸 그랬어요. 자, 그래서 회사 설립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무실이 우리 집이 아니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뭐 회사 설립을 하고 싶어서 못해요 이랬는데 저희는 경남에 있어요. 저희는 경남 김해에 있는데 김해에 그 창업 지원센터가 몇 개가 좀 새로 생겼어요. 마침 그때 저희가 예비창업 패키지를 하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김해 창업 김해 창업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 입주에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승인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로 법인 설립을 마쳤었는데 주변에 이제 다른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겪게 되더라고요. 사무실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무실을 맨 처음 구할 때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창업 지원 기관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구미 있고 경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디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대구 테크비즈 센터, 그다음에 각 지역 대학이 입학해서 창업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러한 창업 교육 센터, BI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주변에는 경북이죠. 경북에는 대부분 대구나 이제 구미 여기죠. 지원 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구대학교도 있고, 경북대학교도 있고, 영남대학교도 있고, 영남대학교는 창업교육관이 따로 한 곳이 지어져 있고요. 대구대학교는 창업교육관이 총 2곳으로 나가서 되어 있는데, 대구대학교는 창업교육관 1호관은 경산에 있고 2호관은 영천에 있습니다. 그거 차이점이고 또 추가적으로 대구 창조경제센터 대구 안에는 그 삼성 스타트업 센터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했었던 국책 사업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저희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사업 시작 전에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먼저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6,2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 현재 초기 창업 패키지도 8,200만 원 정도 받아서 사업 시작하고 나서 지금 수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 들어가는 인턴비나 기피 비용들을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로 처리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우리 회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없고 투자를 받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눌러보시면은 인건비하고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양한 곳에서 콜을 받긴 했었어요. 저희가 선택을 하진 않았는데 아이템이랑 아이디어도 좋고 고객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좋은 곳 없나라고 해서 저희는 여러 곳에다가 연락을 먼저 넣은 곳도 있었고 연락이 먼저 온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투자 제안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 투자 제안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신용보증기금하고 시리즈벤처스, 카카오벤처스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하고 부산기술지주, 대경기술지주는 저희가 그 예비창업 패키지 단계일 때 먼저 연락이 왔었던 단계이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직접 투자 제안을 했었을 때 콜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거 VC 단계에서는 그렇죠. 다들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돈 아니라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핏이 안 맞아서 좀 다 흐지부지 된 게 있었는데 투자는 투자 아니라 미팅 안내나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메일이 오더라고요. 메일이 오고 미팅을 하고 투자 심사가 결정이 나는데
대부분의 투자 단계는 시드 먼저 받고 프리A, 시리즈 A, B, C, D 순서로 진행이 되고 시드 투자는 회사의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제품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고 프리하고 시리즈 A 이상부터는 제품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태에서 이제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잠재 고객 및 수익이 확실한 경우에서 이제 투자사들이 VC나 들어오는 경우고 시드에서는 A 시드, 엑셀러레이터들이 들어오고 프리랑 시드 A, B, C, D에서는 금융권들과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프리-A 단계를 밟고 있고 저희가 이제 프리-A 단계를 이제 이번 연도 끝나고 다음 연도에 프리-A하고 창업 도약 패키지를 같이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고등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걸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줬었는데 다른 분들도 여기서 개발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OS를 뭐 맥을 써야 되나 아니면 윈도우즈를 써야 되나. 근데 저희는 총 17년도부터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OS를 다 써봤는데 무조건 윈도우즈 쓰셔야 할 겁니다. 전자공문이 윈도우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처리랑 홈사이트는 윈도우즈고 업무 문서를 아래 한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윈도우즈가 운영체제 문서 작성은 아래 한글로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매키토시를 사용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실 텐데 패러럴즈나 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KVM 가상하고 윈도우즈를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셔야 문서 처리나 운영 체제에 타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가장 당황했던 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사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융자 신청을 사업을 승인을 받고 이제 온라인 전자 서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웹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즈로 다시 넘어와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지라고 봤는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가 곰이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서버에서 튕겨내더라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죠. 2000년생부터는 뒷자리가 3으로 시작하거든요. 3, 4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서버 사이드에서 올바르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라고 튕겨내는 경우가 금융권에서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실 분 없겠지만 저희가 맨날 고등학교 나가면은 혹시나 튕기면은 전화를 하라. 혹시나 튕기는 일이 있으면은 너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서버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필수 준비물이라고 하는데 업무 효율성을 조금 증가를 시키는 도구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광고받은 건 아닌데 저희가 써보니까 가장 낫더라고요. 노션하고 먼데이닷컴이 노션에서는 문서 작성, 협업 문서하고 양식 같은 거 작성할 때 굉장히 좋고 먼데이닷컴은 프로젝트 관리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이제 꼭 사무실에 있지 않더라도 외부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른 이제 팀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요거는 조금 저희 말고도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전자문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홈페이지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이제 전자도장이나 계약된 문서들을 이렇게 스캔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이너와 개발자들 간의 협업에서 필수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몇 가지 있는 게 피그마, SD, 그다음에 스케치인데, 저희는 제플린이라는 걸로 각종 디자인 도구를 통합해서 제플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엑셀이나 피그마, 스케치에서 작업된 것들을 CSS로 바로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디자이너들이랑 협업하기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의를 안 해요. 저희는 회의를 안 하는 추세고, 회의가 회의를 조금 자주 하면은 이제 회의감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왜 회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설명할까? 뭐 결론이 없다.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준비가 돼가지고 회의를 하는 방법을 좀 회의 문화를 좀 잡아야 되고 그런 이런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한다든지 저희가 이걸 딱 한 번 해봤어요. 제가 회사에서 딱 한 번 해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저희가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을 해도 안 되길래 다들 엎드려가지고 우리 5분만 딱 끝내고 자니까 진짜 5분만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는 주제를 정하고 주제 내에서만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4선 그어가지고 중요한데 급한 것,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것, 중요한데 덜 급한 것, 덜 중요하고 덜 급한 것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월간 회의 진행을 할 때 미리 준비를 해놔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짧고 굵게 미리 주제를 정해서. 그래서 뮤즐리가 조금 잘못된 예시긴 한데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어요. 6월 30일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3시 26분에 내일 회의 진행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건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 제가 좀 사고를 쳐가지고 3시간 동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면 다른 회의와 통합을 하거나 또는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 내용과 내용 전달, 업무 반영을 이렇게 3차원 회의 문화라고 하고요. 회의 내용과 내용 전달, 업무 반영 이렇게 3단계로 하면은 이제 회의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회의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빠른 이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지, 의제 회의가 목적이 맞는지, 의제에 맞는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건지에 대해서 OW117라는 방식을 뮤즐리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회의 전 회의 진행자가 고생을 많이 해야 좋은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자료를 준비해서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팅을 통해서 진행되는 회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보고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서 회의 진행자가 회의 진행 중에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제 확인부터 해가지고 시간 준비까지 이제 회의 참가자가 회의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고요. 되도록 회의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목적에 따른 다른 형태의 회의가 있는데 정보 전달형 회의가 있고 문제 해결형 회의가 있고 계획 이완형 회의가 있고 이해 조정형 회의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에 맞게 그 회의를 준비를 하셔야 행사의 그 회의에 조금 문제 차질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희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나오는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제 사업화 자금을
주는 거고요. 최대 5천만 원, 최대 5천만 원인가? 최대 1억인데 평균적으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팀당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총 창업 패키지는 이제 3년 이내에 기업들에게 주는 건데요. 이것도 최대 1억인데 7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사이에서 다들 팀장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창업자 패키지는 3년 이상부터 7년 이내인데요. 여기가 가장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기는 1억 5천 정도,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 약 1억 정도를 받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패키지를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쟁자가 7년 이내에 모든 스타트업이 경쟁자다 보니까 굉장한 매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예비 창업 패키지의 창업 패키지까지는 이제 매출보다는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좀 많이 본다고 하면은 창업 도약 패키지부터는 매출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IR 덱인데 요것만 하면 잠깐 끝나서 IR을 저희는 IR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이제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했는지, 그래서 뭘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관련 시장은 어느 정도고 주 수익 구조는 뭔가, 그 다음에 경쟁 회사는 누가 있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전략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팀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고 투자를 받고 나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고 이 돈을 써서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천천히 하나씩 착 붙여보면 문제, 소비자의 니즈, 해결 전략, 시장, BM, 제품, 성과, 경쟁, 투자 제한, 유치 후 재무 계획, 팀, 회사, 구로, Q&A 이렇게 딱 뜨면은 이게 딱 10분 정도 발표가 딱 뜨잖아요. 10분 정도 발표 자료를 만들면은 IR 구성을 다 짜지는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20페이지를 넘기시면은 10분이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기 때문에 IR 구성 덱을 짜시는 분들이라면 20페이지 이내로, 많아도 2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자 인사, 식당 인사, 끈 인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마이크 찍는 법을 노래방 마이크 잡지 말라. 그 다음에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 포인터 슬라이드를 이렇게 지금 저도 지금 아직 습관이 있는데 포인터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에게 등 돌리지 말라. 그러니까 발표 자료를 거의 다 외워서 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IR만 집중하고, 저는 지금 이제 PPT를 만드는데 거의 애니메이션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쓰지 말고 이제 IR에만 집중을 하라는 게 있고, 슬라이드에 있는 이야기만 할 것이라고 저희는 총 7개만 금기시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를 깎아내리는 행동도 하면 안 되고요. 그것만 유의하시면은 IR 할 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세훈 대표님의 좋은